벌써 세 번째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가 벌써 세 번째인데 외로운 늑대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로운 늑대가 곳곳에 그렇게 많다는 뜻인지 저렇게 부르기가 좀 이상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붙여본 제목입니다. 먼저 방금 들은 긴급 속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이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암살 시도를 했던 총격 사건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 저 사람인데요. 31살입니다. 범행 10분 전에 가족들에게 범행 동기를 담은 선언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뉴욕 포스트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라고 세 글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 고위직부터 목표를 삼는다. 따라서 사실상 대통령이 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콜드 포스, 친절한 연방 암살자 앨런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글은, 이 선언서 글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미국 시민이며 내 대표자들이 하는 일은 나를 대표한다. 더 이상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나의 손을 자신의 범죄로 더럽히지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 이 용의자 앨런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예상되는 교전 규칙이라면서 이제 공격 대상과 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부 관료들, 연방수사국 국장 캐시 파텔은 제외. 그들이 표적이며 최고위직부터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비밀 경호국은 필요할 때만 표적이며 호텔 보안 요원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표적이 아니다. 호텔 직원과 투숙객은 전혀 표적이 아니다. 또 벽을 관통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괴력이 있는 슬러그가 아닌 산탄을 사용할 것이다. 또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예상되는 비판과 관련된 답변도 미리 내놓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뺨을 돌려줘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자신이 억압받을 때의 이야기다. 다른 사람이 억압받고 있을 때 다른 뺨을 돌리는 것은 기독교적 행동이 아닌 억압자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또 이제 적절한 시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을 미리 예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성폭행 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나쳐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타이밍과 성공 가능성이었다. 또 이제 목표를 모두 제가 하지 못할 것이다. 혼혈인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디서부터든 시작을 해야 한다. 대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이제 전제를 해놓고 답변을 하는데요. 시스템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자와 판사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또 이 용의자 앨런은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형편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오만함이었다. 무기를 여러 개 들고 왔는데 아무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이제 지금 법무장관 대행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앨런이 행사 하루나 이틀 전에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는데
앨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이란 요원이었다면, 이란이란 나라의 요원이었다면 여기에 M2 기관단 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나올 때쯤에는 개선되길 바란다. 또 호텔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구석마다 보안 카메라가 있고 도청이 되는 호텔 객실, 약 3m마다 무장 요원, 과도할 정도의 금속 탐지기를 예상했다. 그러나 내가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암살 시도 모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은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야외 유세장에서 총격, 여기에 총알이 스친, 그리고 두 달 뒤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2년 만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단하고 연례 만찬장이 벌어졌는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외쳤고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턱시도와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백악관 브리핑 룸에 서서 모든 미국인이 마음을 다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러한 문제가 바로 미국 내부의 갈등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강력한 지층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혐오자들도 있다는 이제 그의 반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하고는 무관할 것이다. 이제 그 시간대별로 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일이 약간은 익숙해지기라도 한 듯이 계속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심지어 매우 격동적인 밤이었다, 뭐 아름다운 밤이었다, 이런 말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제안했다. 그래서 프롬프터를 또 다시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경호 프로토콜에 따라서 경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즉각 구역을 떠날 것이며 호텔을 떠난다는 뜻이죠. 30분 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지난번 그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는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 I will never surrender.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죠.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전쟁이 수렁에 빠져 있고 기름값은 치솟고 또 자신의 지지율은 지금 취임 이래 가장 최저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번에 그 암살 기도를 이제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우리말로 치면 뭐 기레기들이라고 막 비난을 퍼부었던 그 언론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책임감 있는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지켜세우기도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경주용 자동차 운전사보다 위험한 직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링컨 전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암살 대상이 된다. 나는 많은 일을 해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을 링컨의 암살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참 본인 입으로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그런 얘기를 트럼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합니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참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 여기 뺨을 스치는 귀를 스치는 이 총알이 빗나간 것은 이거 정말 아무리 돌이켜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모면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결론은 미국 땅에는 외로운 늑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표면화된 것이 이 세 사람인 것이고 따져보면은 강성 지지자만큼 트럼프를 강력하게 혐오하는 사람도 미국 땅에는 많이 있다라는 뜻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그 암살 시도를 또 모면한 것이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결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점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칼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MIT 공과대학에 버금갈 만큼 명문대학입니다. 정말 명문대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네로라는 공과대학의 교수진이라든지 네로라는 그 기업의 임원들 중에는 이 바로 칼텍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25달러 약 37,000원을 기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